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죠. 11월 9일자 부동산, KB부동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역시 첫 번째로 서울하고 수도권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에서 나왔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9일자의 전국의 매매가의 변화율 추이, 그 다음에 전세가의 변화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직전 12월 2일자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매매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세가는 주춤하죠, 지난주보다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전의 모습에 비해서 보면은 여전히 전세가는 강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난 추석 이후부터 이어졌던 전국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강세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부적인 거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서울의 매매가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매매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는 0.33, 0.30 약간 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움직임 자체가 뭐 크게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강북 역시 지난주와 거의 크게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남 역시도 뭐 크게 변함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일부적으로는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지만 뭐 분위기가 워낙 강해져 있던 상황에 잠시 주춤하는 정도의 모습은 뭐 결국 지난주에 비해서도 움직임은 여전히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실 수 있는 11월 9일자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성동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 중구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강세를 나타났던 지역들이 보게 되면은 주변의 다른 지역의 움직임이 옆으로 확산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금천구, 뭐 동작구, 뭐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오름폭이 주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의 매매가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주도 서울의 매매가는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중구 지역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은평구 지역 역시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지역까지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서울의 전세가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세가 부분도 지난주가 워낙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이 보였던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난주가 워낙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조금 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주변 지난 몇 주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뭐 이렇게 지난주에 지난번에 급등했던 지역과 비교해서 오히려 이제 또 그 주변 지역이 더 오름폭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구별로 어느 지역이 높게 올랐다 그러면 바로 그 주변 지역도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다시 그 옆으로 흘러가고, 이런 표현을 하자면 순환매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형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역시 서울의 전세 가격 역시 지금도 뭐 좀 주춤한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지역 역시 지금 보면은 송파구, 강남, 양천구 이런 지역들마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의 강세는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이게 좀 총 한 10여 주 정도가 나타난 주인데 크게 변함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아직도 전세 가격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매매가로 이어지는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더더구나 전세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바로 그 주변 지역인 수도권 경기 지역인데요. 자, 경기 지역은 한번 볼까요? 경기 지역 역시 지지난주에 대비해서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역시 몇 개월에 걸쳤던 어떤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결국 매매가, 그다음에 전세가도 역시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의 전세가, 매매가의 움직임, 특히 이제 외곽 지역의 움직임 강세가 경기도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일단 매매가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특히 여기 눈에 보이시는 일산 동구 지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양시 지역에서 처음에 일산 그 덕양구 쪽이 처음에 이제 움직임이 강했다면 이제 지금 동구 쪽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구가 약하게 보여지지만 이 서구 지역 역시 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며칠 전이었죠. 그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그 덕이동 하이파크 시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덕이동에 있는 하이파크 시티가 바로 일산 서구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동네가 어떤 움직임을 볼지,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일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나머지 지역도 여전히 강한 모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안산, 평택과 같은 외곽 지역 부분은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한번 김포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규제 지역인 김포 그리고 파주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마도 규제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사람들한테 위축되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심세 그리고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천, 안성, 양주, 동두천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아직 수도권, 경기도의 외곽 지역까지 퍼져나간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움직임은 경기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바로 이제 과천인데요.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과천의 전세 가격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실 겁니다. 좀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요.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3주 정도 강세를 보이지 않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동안의 다른 지역의 모습을 봤었을 때 과천의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지정타 분양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조건들 자체도 굉장히 좀 뭐랄까 강화된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더구나 과천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이죠. 연말쯤에 센트럴파크 푸르즈 같은 경우 서밋이죠. 그쪽이 입주가 예정이고 내년 1월쯤인가요? 1월쯤에 과천 위버필드가 아마 입주 예정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이 주춤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요번에 그 지정타 분양이 끝났고 당첨자 발표가 아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끝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판교의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던 그 분양이 끝나고 제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때 주변부로 퍼지거나 그 지역이 좀 강한 모습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분위기 매매가와 전세가의 분위기를 보는 게 맞는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현상, 이것만 가지고 과천이 심각할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되는 매매로의 전환 분위기,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분위기를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주간의 전세 가격 하락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밖에 경기도 나머지 전세가를 보더라도 매우 강하죠. 여전히 지금 전세가 부분, 특히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도가 떨어졌던 일산 지역의 강세, 그 다음에 안양 지역의 강세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근데 금방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천 지역의 약세가 바로 옆에 있는 안양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천만 유독 약세를 보이기에는 어떤 특정 시점의 어떤 이슈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과천 부분도 역시 전세 가격이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뭐 지난주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이 뭐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과 경기도의 움직임은 과천을 빼놓고는 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어떤 이슈 사항들, 그 지역 특수성에 따른 움직임이었지,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지정타 분양 끝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전세 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부동산이라든지를 통해서 가서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부분인데요. 인천 부분은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매매가 부분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8월 이후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매매 가격은 조금 오름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크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였다면, 동구를 제외하고는 조금씩의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인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매 가격의 추세 자체로 보게 되면 아직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의 분위기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는, 인천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세가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이번 주는 전세가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동구, 그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특히 이제 남동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부평구, 뭐 계양구라든지 서구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 부평, 계양, 서구, 물론 연수구는 이제 인천의 강남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부평, 계양, 서구 쪽에서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부 지역, 특히나 이제 인천 지역의 분위기 얘기를 좀 듣자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인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평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일단 매매가하고 그 전세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전국적으로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변함이 없고, 전세가 상승률은 약간 주춤한 형세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도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는 주춤한데, 뭐 지난주에 비해서 전세가가 워낙 높게 오른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것 뿐이지, 전반적인 매주간의 그 전세가 상승률 분위기는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매가 상승률 역시 예전에 떨어지던 추세에 비해서는 지금 계속 0.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과 강북 매매가 상승률, 뭐 전세가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강북의 상승률이 아무래도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10주 연속의 그 누적 매매가 구별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그전에는 강북 노원 도봉구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도 크게 뭐 달라진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평구 같은 게, 같은 곳이 지난주에, 연속 10주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면, 요번에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 역시 분위기상 외곽 지역의 관심도는 여전하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주 연속 누적 전세가 상승률 역시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뭐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역시 매매가 부분은 조금 주춤한 것처럼 보이고 전세가 상승률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전세가 상승률 그 자체의 강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누적 상승률 역시 김포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아마도 그 김포의 상승률 강세, 이 부분은 규제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규제가 지정이 되게 된다면, 뭐 잠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아직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연속 상승률이 2.86 정도였는데, 3.28. 역시 지금 현재 실거주자라든지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나머지 전세가 부분도 이번 주와 전주 기준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한 모습을 보여지진 않습니다. 결국 서울하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 매매가 상승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매주 분위기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변함이 없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이 실수요자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주변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지금 이거를 몇 주째 보고 있지만 이 자체의 그래프 자체는 크게 변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거의 뭐 달라진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였던 과천 지역도 전세가가 3주 연속 좀 낮아진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상황이 만약 반전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인천 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맞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0월 9일자 기준으로의 KB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